그리고 제가 욱하는 마음에 오늘자로 퇴직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오라 그랬어요. 와. A라는 사람한테 합격 통지를 주고 B라는 사람한테 불합격을 줘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와. 3개월째 이곳은 내 곳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인사 빼곤 다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님은 혹시 치명적이실 수 있으셨나요? 저도 이제 채용에 관련된 치명적인 실수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파트장님이 갑자기 이제 뭐 그 평가서를 주시면서 뭐 A라는 사람 합격이고 B라는 사람 불합격이야. 근데 제가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네. 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합격 통지를 주고 B라는 사람한테 불합격을 줘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와. 그래서 최악의 실수네요, 이거 진짜로. 그때 진짜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파트장님 진짜 불같이 화를 내시긴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되게 기분 좋을 때 얘기했는데도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파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불합격자인데 불합격. 합격자가 되신 분. 네. 그래서 크게 사죄를 하고 네, 좀 보상 아닌 보상, 귀여운 보상? 와, 그분이 더 문제잖아요, 진짜. 불합격자인데 합격자 되신 분. 그분한테 다시 불합격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경력자 예, 입사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합격 통보를 드리면 이제 그분도 기금 회사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거예요. 실장님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인사하고 제가 재무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무하고 부딪히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 정리라든지 혹은 전표 처리라든지 이런 비용 처리라든지 뭘 채워달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꼼꼼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기준은 인사가 세우는 거고 재무는 숫자 보고 맞으면 처리해 주시면 안 되냐 라는 얘기를 도발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요? 신입사원 때. 그분은 연차가 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대리 이상이죠. 어이구. 얼굴로는 액면 차장인데 네. 아직까지도 기억나시는 분인데 되게 깐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순간 그 표정이나 뭐지? 이런 게 예. 있었는데 그 재무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가 돈을 처리가 될 때 합의를 하세요. 합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거를 얘기했다는 게 이제 좀 한번 돌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전문가 담당할 때 돈을 내보내야 되는데 합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 나간 그 지역 전문가들한테 돈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싸웠습니까? 아니 사내 메신저로 화가 나서 그 차장님한테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빨리 좀 하지 왜 안 하냐 뭐 잘못됐으면 얘기라도 하든가 그냥 하소연을 그냥 막 따닥따닥 치듯이 도대체 뭐야? 에이, 거짓말 그거 보냈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보낸 거예요. 에이, 거짓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실명 거론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조 차장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21층에 있었는데 23층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혹시나 거기 자리가 비었으면 제가 그걸 이제 닫고 삭제를 하려고 계시더라고요. 자리에. 야, 이건 큰일 났다. 아니 메모지에다 쓰지 그러셨어요. 아니 화가 났어. 제가 사람 심리상 뭐라고 욕은 못 하겠고 말은 못 하겠고. 알죠? 예. 그리고 두 번이나 찾아가서 이미 합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는 한 상황이었고 근데 돈은 안 나가지. 은행 문은 닫을 것 같지. 그러니까 막 빨리 좀 하지. 뭐가 문제 있으면 얘기를 하던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욕은 안 썼나요? 욕은 안 썼지. 욕을 할 수는 다행이네.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싸운 적이 대놓고 23층 재무팀에 가서 저한테 영수증을 이렇게 던지면서 뭉치가 있었죠. 그걸 던지면 다시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던지시는 것도 좀 이제 기분이 나빴고 대리님이시는데 그리고 왜 던지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실수라고 생각을 욱하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겠다 그랬더니
그걸 왜 내가 말해줘? 네가 찾아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못돼 보이는데. 못됐죠. 네, 못됐네. 근데 제가 좀 못됐게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 계속 같은 분이었어요. 계속 그런. 네. 뭐든지 그 심죄가 적용되는 되게 것 무서운 것 같아요. 같아. 그리고 제가 욱하는 마음에 오늘자로 퇴직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오라 그랬었어요. 와 23층에서 네? 오늘부로 퇴직이다 나와. 네. 그분이 얼굴 빨개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게 큰 실수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려 내려가가지고 저희 그 파트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다. 네. 그랬더니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되게 속상하셨을 거예요. 어. 신입사원 잘못 받아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진짜 보면 싸운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욱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저도 화가 나서 오늘부로 그만두면 그냥 뭐 남자 대 남자 그럼 나는 남남 아니냐?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서 계속 그 이후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화나시면 다 티 나잖아요. 티나 얼굴에 티가 확 얼굴. 나죠. 저는 어떻게 아시죠? 저한테 화를 많이 당해. 조금 압니다. 아니, 후배가 이렇게 싸우고 오면 선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근데 그때 그 팀장님처럼 실장님의 팀장님처럼 잘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건 되게 대인배이실 아, 그쵸, 대인배죠. 부장님은 가능하신가요? 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잘했다라고 하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 양면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보고 있다면은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싸운 적이 그래서-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싸운 건 아니고 이제 제 그 후임분께서 후배가? 싸운 적이 있어서 그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잠깐 따라와 볼래? 네. 해가지고 아, 예. 네. 그 친구를 굉장히 혼냈었습니다. 아, 네, 혼냈다. 어떻게 이러냐. 그러고서 그 해당 부서 저도 재무 쪽이었어요. 재무가 그 기획 부서였는데 기획 부서 가서 제가 좀 더 난리를 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후배편을 들은 거죠. 네. 야 멋있는 상사셨네요. 진짜 멋있네요. 근데 멋있는 게 아니라 저도 쌓였던 게 있어. 이참에 그냥 네. 근데 또 지금은 착한 부장이지만 그때는 그 착한 부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선배가 좀 된 입장에서 보니까 후배들, 예를 들어 신입사원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더라 이런 게 좀 보이지 않나요? 예, 제가 그 업무를 이제 맡았을 때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 담당자가 바뀌면 다 바뀐다. 그래서 기본 보고 포맷부터 바뀌고 그걸 좀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예. 그렇죠. 뭘 하든 좋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업체분들을 미팅을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 인사팀 손성길인데요. 한번 뵈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시간 되세요? 그럼 예. 뭐 다음 주에 시간 됩니다. 몇 시에 한 5시 괜찮으세요? 오십시오. 다 불렀습니다, 제가. 일단 얼굴을 익혀야 되니까. 나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어느 분이 좀 오셨는데 그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오셔서 저를 찾는데 혹시 그 인사팀의 손 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왜냐면 자세 자체가 부장급이니까 클래스가 그쵸. 너네 다 와라. 너 와라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 한번 오세요. 한번 얼굴 뵙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공손하게 말씀드렸는데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부장 클래스였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 부장이라고 하고 다니냐? 하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 분이 좀 그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나간 분이시라 선배님이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패기가 좋다고. 너 패기가 좋구나. 팩이 좋은 거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감은 되게 넘쳤었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또 이게 실수가 되는 실수가 될 수 그런 있어요. 경우가 많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요즘 친구들이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SNS로 하는 실수도 많다고 합니다. SNS에 퇴사하고 싶다. 회사 가기 싫어. 누가 자꾸 괴롭혀. 이런 댓글을 달았다가 누가 쓱 지나가다 그걸 보는 거죠. 이런 후배들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걸 왜 썼을까까지 고민은 많이 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예. 그게 봤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혹시 나 때문인가? 한번 최근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고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뭐 잘하고 싶다. 이런 멘트가 들어왔을 때 내가 최근에 혼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은 가끔 들기도 하죠. 짠하기도 하면서. 그 기분 들라고 쓴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이 그럼 근데 좀 프로페셔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가 기본적으로는 근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이사님도 비슷한가요? 그렇죠. 저도
그런 SNS에 올라오는 퇴사하고 싶다의 내용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애잔하죠. 얼마나 이 사람 힘들면 이걸 여기다 또 올려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본인의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고 일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난 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SNS를 모니터링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직원들의 SNS를 네. 모니터링한다고? 누가 해요 그걸? 그 상위 보스? 아, 네, 진짜요? 매니저급? 네. 와. 그래서 사실 저는 SNS를 회사분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 아닌가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후배들? 저도 안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회사 분들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저는 회사 분들하고 퇴사하고 그 이전 직장의 분들하고는 하는데 지금 재직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틀려요, 사실. 저는 회사 분들이랑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한다는 의미는 그 회사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우리 상사가- 가족이다. 가족이다. 가족도 아니죠. 그냥 친구죠. 이야, 지인이자 친구. 친구입니다. 저 지금도 제 현직 제 상사분도 지금 예. 그 F 거기 이제 SNS에 같이 친구가 돼 있고요. 뭔가 저도 이제 SNS 친구를 맺는다면은 그것 자체는 뭐 당신과 나는 지금 회사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다. 나의 뭐 어떤 사적인 거 다 봐도 상관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사적인 관계 아니라면 절대 맺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저 개인적으로는 두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후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퇴사하고 싶다 이런 거 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부장 너무 싫어. 뭐 맨날 빼박캔트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빼박캔트 거리는데 너 진짜 싫은 거 빼박캔트야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어떤가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제가 잘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빼박캔트거든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작은 보이스들도 귀 기울여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런 작은 얘기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솔직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앞서 혹은 뭐 밥을 먹을 때나 혹은 술을 한 잔 마실 때 상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그럼 항상 상사는 뭐라고 힘들면 그만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떡하라고 나보고. 난 더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친하고 동기나 혹은 바로 위에 뭐 사원일 때 대리, 우리 사수라고 하는 분하고 좀 터놓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SNS에 올려서 상사하고 있는 걸 알고 나랑 보겠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래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공격형 공격형 SNS. 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맞죠. 근데 왜 그것까지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뭐 해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또 선후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선배랑은 SNS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은 어떤 신입사원이랑 일하고 싶은지 신입사원 이랬으면 좋겠다 뭐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를 가르치면은 뭐 두세 개를 더 한다. 예. 네. 그랬으면 좋겠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큰 꿈 네, 아닌가요? 하나를 지시하면 두세 개를 더 한다는 의미가 두세 개를 정말 본인이 다 완벽하게 해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세 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죠. 근데 그 노력한다는 의미는 노력. 해당 직무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는 어떤지 스스로 알아봐요. 벤치마킹 이런 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알아보고 또 어떤 뭐 책도 가져와서 보기도 하고 스스로 알아서 더 찾아서 뭐 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물론 뭐 거의 맞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아는 것과도 많이 틀린 경우도 있고 하지만 네. 그런 그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저는 사실 이뻐 죽겠습니다. 예,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두세 개를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좀 더 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스마트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스마트한 사람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퀀티티로 물량을 들이미는 신입사원보다는 예. 좀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업무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일을 좀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냐면 그런 해결해보고. 것들이 또 하나의 저의 일이거든요. 다 그 가져온 것들을 보고서를 다 봐줘야 되고 예. 그렇다 보면 저도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 본인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거기 이제 퀄리티를 본인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걸 이제 선배한테 보고받는. 실장님은요?
예절, 예의, 아닙니다. 기본, 아이, 그건 기본이고. 전화. 아니야. 원하지 않는 신입사원. 이런 깐족되는 신입사원. 정말 네. 싫습니다. 어떤 사람 좋으세요? 어떤 사람은 좋냐면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부지. 아까 노력행하고 비슷한데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저는 물리적으로 아침 일찍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고 선배가 퇴근하기 전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시키려고 하면 운동하러 가 있고. 전형적인 다른- 꼰대 선배. 좋습니다. 좋아요. 와.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저는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고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래서 일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크다는 거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배님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야, 시간도 됐는데 아직 안 갔어? 선배님이 안 갔는데 어떻게 제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긴. 끝나고 나서 우리 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먹자. 야,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진짜 최악이네요. 술까지 먹어야 돼. 시키려고 하는데 어디 간 거야? 내일 얼굴은 볼 수 있나? 카톡에 남기고 싶어. 후배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거야? 밥은 먹을 시간은 있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뭐냐면 본인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선배들 수준의 일정 수준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애티튜드 있는 신입사원, 태도가 갖춰진 신입사원, 그런 신입사원이 사랑스러운 신입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근데 또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취업 준비할 때는 정말 빨리 막 취업하고 싶고 막 너무 그렇죠. 일이 간절하고 돈 벌고 싶고 그런데 막상 또 회사 들어가면 또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혹시 그런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세 분은 언제쯤 그런 슬럼프가 왔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부장님. 저는 뭐 369라고 하죠. 뭐 3년째, 6년째, 9년째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게 3개월째, 6개월째, 9개월째가 신입사원분들한테는 첫 해당되는 해예요? 것 같아요. 네, 첫 와. 해요. 저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3개월 때 거의 3개월 되는 시점 같아요. 처음에 캠퍼스 리크루팅도 다니고 처음 몇 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2달은 우와 내가 뭔가 있어 보인다. 막 물론 브로셔 나르고 막 배너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면접도 뭐 여기 들어가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은갈치 양복을 입고요. 예. 뭔가 뭐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3달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소위 예. 현타가 왔군요. 그렇죠. 현타가 오면서 아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네, 소위 이제는 유행어도 아니죠. 자괴감. 정말 자괴감이 왔어요. 그래서 아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네, 시작했군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인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인사랑은 체질이 안 맞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었어. 이렇게 또 스스로 계속 합리화하면서 계속 다른 것들. 그렇다면 나는 뭘까? 아 역시 나는 인사 빼곤 다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이 시간이 오죠. 익숙해질만 할 때쯤 그런 매너리즘이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뭐 369 말씀 주셨는데 그 시기가 될 때 일이 익숙해지고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반복적이니까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좀 적응이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3개월째 이곳은 내 곳이 아닌가 보다. 뭐 사직서를 쓰고서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선배님이 민대리 한 번만 좀 참아보자. 여기서 참 나도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버티고 좀 참아내고 이겨내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또 어느 날 내가 왜 그때 사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런 좋은 말씀 듣고 한번 버텨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만족하시는 거죠? 그때 잘 버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세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게 신입사원 때는 좀 웬만하면 버텨라 이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뭐 1년 안에 퇴사하는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안 맞아요. 진짜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영원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버텨야 됩니까? 네. 예. 간단하네요. 저도 그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입사원 때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말 뭐 내 영혼까지 싫다면은 그렇다고 뭐 퇴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이게 퇴사할 상황인가에 대한
그런 그 논리도 없고 예,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보통 힘드니까 내가 상상했던 일과는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저도 항상 그 신입사원분들인데 좀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그럼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적성을 찾아라. 그렇다면 적성을 찾는데 적성이란 것은 호불호가 아니다. 내가 즐기면서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손흥민 선수나 뭐 이렇게 되겠죠. 부럽죠. 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한 적성이란 게 즐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호불호가 아니라 적성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싫더라도요. 힘들어 죽겠다, 뭐 나 못하겠다, 적성이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나? 그렇다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입사원분들은 대개 처음에는 어떤 그 일반적인 루틴한 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해요. 가장 밑바닥의 업무를 하거든요. 가장 괴리감 느끼는 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신입사원 했으면은 큰 전략 방향을 내가 설정하고 뭔가 엄청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박수 갈채를 받고 이런 상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건 정말 착각이라는 거죠. 물론 정말 지구상에 몇 분은 처음 그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손가락에 꼽는 거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기회도 없고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지금은 허드렛 일이라 보일지라도 향후 이 일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건지 그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는 부장님하고 좀 동일한 생각이긴 하지만 모든 신입사원이 다 똑같이 버티고 적응할 수는 그럼요. 없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선배님으로서 충실하게 그 후배님한테 그런 모티베이션을 심어주시는 멘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용되지 않는 신입사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반면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고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결단이 섰다면 빨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게 그때 신입사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정말 악독하거든요. 물론 친절히 우리 부장님처럼 가르쳐주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실 수도 있고 물론 뭐 적성에 안 맞으면 위로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드 트레이닝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푸시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못 버티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병을 네.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다른 회사 가도 그런 사람 또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예. 근데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운 좋으면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참 표정 보세요. 표정 자. 봤어요. 리얼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일 때문에는 좀 고민 안 하시면 좋겠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은 사소한 게 없다. 다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버티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세 분 다. 아직까지 안 해본 일들이 많다.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경우는 그 적성을 찾았을 때 적성이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큰 고리 안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인사 직무다, 뭐 마케팅 직무다, 또는 다른 어떤 연구직 직무다.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 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년은 버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난 정말 이거를 그 큰 카테고리 내 어떤 뭐 인사 직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아직도 못 찾았다. 그렇다면은 빨리 1년 이내에는 퇴직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요? 예, 물론 더 빠를수록 좋고요. 하지만 그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려면은 적어도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범위 안에서 내 직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빨리 퇴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둘 중 하나네요. 최대한 빨리 하거나 조금 늦게 하거나. 그러나 그건 6개월, 적어도 6개월 최소 정도는 6개월.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정말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되게 설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의 설렘을 한껏 즐기시고요. 혹시나 힘든 일이 온다고 해도 겁내서 멈출 필요 없습니다. 그것 또한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자,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해에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